자, 여기 순열 쪽은 이제 사실상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 순서가 중요하게 배열하는 그 부분, 특정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다룰 거는 사실상 거의 없기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 것만 좀 짚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NPR이라는 이런 표기가 있죠. 이 표기가 있는데 이 표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흔히들 그냥 3 곱하기 2면 얘가 곧 3p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물론 3 곱하기 2가 맞긴 한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여기서 이제 의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3p2를 계산할 때 이제 3 곱하기 2로 계산하는 건 맞는데 3 곱하기 2가 과연 3p이냐라고 얘기하면 좀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건 일단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셔야 되냐면 일단 총 4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이 표기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4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입니다. 대상 자체가 뽑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아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냐면 여기 있는 개수만큼 그지? r개를 뽑는다. 이렇게 뽑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뽑았던 거를 다시 뽑는 거는 또 중복 순열이라고 또 나중에 배워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건 됐고 일단 중복 자체는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순서쌍이라고 볼 수 있죠. 뭐 1,2랑 2,1이 순서쌍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니까 이 배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있어야만 NP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지? 뭐 예를 들어서 10p3이다라고 하면 10 팩토리얼을 7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도 되고 아니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도 되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그냥 가볍게 그냥 말을 아예 안 하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갖고 가자고, 그지? 자, 그래서 거기 뭐 순열의 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여기서는 다룰 만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 하나예요. 순열이랑 고배 법칙 잘 구분하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순열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뭔가 경우의 수를 셀 때 몇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을 보통 이제 곱하기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죠? 곱하기 처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순서가 막 생길 때가 있고 순서가 안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4개가 있는데, 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지? 2개를 뽑아서 처음에 뽑고 두 번째 뽑아. 한 번 뽑았던 건 다시 뽑지는 않아. 그지?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여기가 만약에 서로 다른 4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일단 4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뽑힌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A, B, C, D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를 만약에 A를 뽑았다라고 치면 결국 여기가 B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총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4 처리해서 4 곱하기 3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4P라고 부르는 것이죠. 4개 중에서 순서가 의미 있게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뽑아버리면 순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가 곱하기를 했을 때 어느 경우에는 순서가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옷을 입고 싶은데 상의가 있고 상의가 뭐 A, B, 뭐 C, D 이렇게 있고 하의가 있는데 뭐 A, B, C가 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싶어. 세팅해가지고.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A를 뽑았을 때 여기서는 이제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C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조가 똑같이 몇 개가 있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3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 곱하기 3이 된다고. 옷 입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2가지가 된다고. 근데 이거는 4P가 아니라는 거죠. 자, 순서가 발생을 했다 안 했다? 순서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맞죠?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같은 영역에서 뽑았기 때문에 여기 A, B랑 똑같이 여기가 B에서 A가 되는 경우가 똑같아진단 말이지. 가지수로 치면은. 그러니까 A, B나 BA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거랑 A, B랑 BA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취급이 돼서 순서가 발생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여기 있는 AA라 하더라도 거꾸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A, B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B고 여기가 A가 뽑으면 이거랑 이거랑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거잖아. 그지? 순서가 달라서 다른 게 아닌 거지. 그냥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곱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만 잘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곱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매번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게 곱하기를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면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같은 영역에서 뽑게 되면 그지? 같은 영역에서 몇 개를 뽑게 되면은 곱하기 처리를 했을 때 반드시 순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순서를 죽이려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걸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맞지? 그 조합 구조도 그렇잖아. 같은 범주 내에서 몇 개를 뽑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범주 내에서 같은 영역 내에서 몇 개를 뽑아버리면 곱하기 처리했을 때 반드시 순서가 발생을 한다.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에서 여기가 4개고 3개여서 여기서 하나 뽑는 가지수가 4가지 3가지가 돼서 곱해버리면 이건 순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차이점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둘의 차이는 같은 영역이냐 다른 영역이냐 요 차이로 인한 순서 발생 유무의 차이다. 이 정도로만 일단 인식하고 가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아예 예제 같은 거를 안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그냥 잠깐 볼게요.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쭉 이제 일렬로 배열하고 그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교대로 쓴다. 이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남자 3명이 있고 여기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끼리 이웃한다. 그럼 이건 남자 3명이서 다 뭉쳐서 댕겨야 되는 거니까 그지? 얘네들이 이렇게 한 보따리 안에다가 묶어서 그지? 총 4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팩토리얼 들어가고 요 안쪽에서 그지? 자기네들끼리 배열하는 가지수가 6개씩 존재하는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는데 똑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자, 사실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남자끼리 이웃한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가 오케이? 요게 여사건일 수도 있고 여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남자가 2명이었어. 그럼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랑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여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에서 남자끼리 이웃하는 걸 빼면 남자끼리 이웃을 안 하게 된다고 무조건.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가 2명이 아니고 3명이죠. 그러면 지금 남자끼리 이웃한다라는 말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마치 여사건인 느낌을 주나 실제로 따져보면 여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사건이라고 하면 전체 가지수에서 남자끼리 이웃하는 가지수를 뺐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남자 3명이 똘똘똘 뭉쳐있는 거를 뺀 거기 때문에 남자 2명과 남자 1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는 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럼 그거는 포함이 돼 있는 경우니까 여기랑 이거랑이 지금 여사건 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그래서 접근을 할 때는 6팩토리얼에 빼기 요거 4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로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은 일단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맞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누구부터 세운다? 여자부터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지? 여자끼리 줄을 세웠어, 이렇게 3팩토리얼이야, 그지? 3명을 갖다 줄 세우고 이 틈새에다가 남자들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4개의 틈새가 생기고 여기에 지금 세 자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4p3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4명이야. 근데 이번에는 남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풀이가 조금 더 다양해지죠. 아까처럼 여기 여자 4명을 먼저 배열을 하고 4팩토리얼 하고 여자 4명이 줄을 서니까 5군데 빈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얼마? 5p2로 들어가도 괜찮지, 남자애들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전체 6팩토리얼에서 남자애들 둘이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그지? 이 둘이 이웃하는 걸 빼도 괜찮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5명 취급을 해가지고, 그지? 빼기 5팩토리얼을 하고 여기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는 이 풀이도 가능하고 이 풀이도 가능하니까 편한 대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뭐 쉬운 얘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면서 너무 그동안 많이 했던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고, 사실 그런 거를 최대한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몇 개 섞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빼고 일단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번을 보세요. 자, 숫자가 6개가 있어. 근데 0, 1, 3, 5, 7, 9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서 서로 다른 4개를 만들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갈 때 3의 배수의 개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또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죠?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생각나는 건 이런 게 있을 거야.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되는 거구나. 일단 이거를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맞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서로 다른 4개를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맨 앞이 0이면 안 되는구나. 그지? 맨 앞이 0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걸 뽑아낼 때 0이 껴있는 상황과 안 껴있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같이 드실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에 처음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거는 별로 처리하기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서로 다른 4개를 고를 거니까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일 작은 숫자 이렇게 4개를 골라버리면은, 그지? 가장 작은 숫자 4개를 골라버리면은 이렇게 더해져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9가 돼요. 그죠? 최소가 9예요. 그죠? 9. 그러니까 9니까 이제 3의 배수가 될 거고 저거 가지고 배열하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또 뭐냐면은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가장 크게 뽑았을 때는 어떻게 뽑을 거냐면은 또 이렇게 뽑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뽑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10이고 10이니까 24가 돼요. 24가 돼. 그럼 24도 3의 배수니까 저것도 가능해. 그럼 우리가 저기 가장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 사이에 또 다른 3의 배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뭐 9도 있고 그러면 12도 있고 15, 18, 21, 24. 지금 이거랑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됐는데 남은 요런 케이스들이 또 나올 수 있는지를 막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케이스들을 막 따지고 보면 12가 되면 어떻게 되나? 숫자가 그럼 그 숫자에 뽑는 방법이 한 가지일까?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나? 또 이런 걸 막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최소랑 최대의 편차가 꽤 있다는 거예요. 최소랑 최대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또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이 생길 것이고 이 중에서 또 다대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의 각자리 숫자의 합이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괴로운 일이란 얘기지. 그리고 하다 보면 은근히 또 놓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최소랑 최대의 차이가 편차가 꽤 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급적 접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건 알았는데 지금 이 첫 번째는 아예 이거를 딱 대놓고 분류의 기준으로 둔 거잖아요. 두 번째 분류의 기준을 아예 0이 들어있는 거랑 들어있지 않는 거로 분류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것도 만족은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0이 불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생각하기 쉬운 건 상대적으로 0이 불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0이 없는 거야. 아예 없다고 쳐. 이거 없다고 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생각하기가 왜 편한지 아세요? 5개밖에 없기 때문이야. 저기서 4개만 뽑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전체 만약에 0을 불포함했다고 치면 다 더하면 얼마냐면은 25예요. 25.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5라고. 만약에 5개를 다 뽑았다고 치면. 왜? 지금 4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지금 되는 거 만들 거 아니야, 지금? 맞지?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1이 빠지는 경우, 3이 빠지는 경우, 5가 빠지는 경우, 7이 빠지는 경우, 9가 빠지는 경우 총 5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24니까 가능할 거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 맞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요거 얼마야? 18이죠. 18이니까 되는 거고요. 여기는 16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벌써 0을 불포함하게 되면은 여기 24, 합이 24인 경우랑 18인 경우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냥 1이 빠졌다고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는 3579죠. 3579가 되는 거고 여기는 7이 빠진 거니까 1, 3, 5, 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4팩토리얼, 여기도 4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기가 더 편하다는 얘기지,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0을 포함해야 돼. 0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3개를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거는 총 10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10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0이 붙박이로 있는 거야, 이제. 0이 붙박이로 있어. 이제 3개를 더 뽑아야 돼, 이렇게. 3개를 더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여기서 3개를 더 뽑아볼게, 이제. 3개를 뽑아보면 만약에 0, 1, 3, 5 이렇게 뽑으면 일단 9가 되지. 지금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 봐봐. 지금 다 숫자들이 일정하게 커진단 말이야. 다 홀수들이에요, 홀수들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홀수들입니다. 그러면 그 3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돼요. 그죠? 3개를 더해서 9가 나오게끔 뽑아야 돼. 아, 이 9가 되고 이번에 12가 되는 걸 또 찾아야 되지. 자, 12가 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12가 되는 걸 찾으려면 이렇게 가서는 없죠, 그죠? 뭐 1, 3이면은 1, 3이면 안 되는 거고 12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왜냐면 홀수를 3개 더해서 짝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럼 12는 일단 제끼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이건 9로 만들었어. 15 되나 보자. 15. 15는 봐봐. 3개를 더해서 1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5 하나는 낑기고 있어야 될 거야. 맞지? 5 하나는 낑기고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숫자 3개를 더해서 15가 됐으면 그 3개를 나누기 3 했을 때 평균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5가 일단 평균이란 말이야. 그지? 5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5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357도 괜찮고 159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0, 1, 5, 9, 그 다음에 0, 3, 5, 7 이것도 가능한 거지 지금.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건 지금 15로 되는 거고 15. 그 다음에 18 되는 거죠. 18. 자, 근데 제일 크게 더하면 얼마니 이게? 크게 더하면 14에다가 21인가? 아니지 지금. 14, 아 맞네. 14에다가 21. 그러면 18인 거. 18인 거는 일단 21부터 한번 써보자. 21은 지금 0, 5, 7, 9예요. 여기가 지금 21이야. 그럼 이제 18만 찾으면 되니까 이제 이거보다 3이 다운돼야 되거든. 그지? 3이 쳐져야 되는데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짝수니까 안 나온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 배열의 가지수나 이 배열의 가지수나 다 똑같지 않아요? 어차피 0 하나에 나머지 제약 없는 거 3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는 배열하는 방법이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무시하고 배열한다면 4팩토리얼이야. 맞지? 근데 맨 앞에 0이 들어있는 거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뺄게. 그럼 앞에 0 하나 뒀다고 생각하면 결국 3개를 배열할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4 처리할 거고요. 거기다가 이거 2개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4팩토리얼 곱하기 2 이거에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아마 답이 4번 나오시면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문제 많이 푸셔도 1번으로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고요. 틀렸다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근데 하다 보면 느낄 거야. 좀 번거롭고 헷갈릴 만한 요소가 많구나. 물론 2번도 아예 안 헷갈릴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번에 비하면 좀 더 편안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어떤 기준을 잡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합리적인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좀 이게 잘 맞지 않는다 생각했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훨씬 더 괜찮을 방법이란 얘기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거기 네, 5번이나 한번 볼까요? 네. 자, 한 자리 자연수인데 6개가 있대. 지금 6개가 서로 다른 6개가 있는데 이거는 쫙 배열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요 576개래요. 네, 576개래요. 그렇게 됐을 때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홀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지?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제 익숙하실 거야. 적어도 한쪽 끝이 홀수인 경우니까 결국 이건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지? 그래서 전체 6팩토리얼에서 양쪽 끝이 모두 다 지금 짝수로 들어오는 경우의 수를 이제 빼주면은 여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그게 지금 576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짝수의 개수로 먼저 또 가야 되니까
얘를 n개라고 세팅하고 얘를 6-n개라고 세팅을 하자고. 이렇게 일단 식을 써야 될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양쪽 끝에 배열을 해야 되잖아. 짝수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np가 되겠지. np, n개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양쪽 끝에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nc 곱하기 2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가운데 그러면은 4개를 쭉 배열한 거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 끝이 죄다 짝수로 지금 이루어진 배열을 뺀 거야. 이렇게. 그게 576이라 이 말이지.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4팩토리얼까지는 공통으로 묶이고요. 6, 5, 30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n에다가 n-1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지? 그게 지금 이거야. 그지? 자, 576이고요. 얘가 24니까요. 그죠? 이거 2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24가 돼야 되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여기가 6이기 때문에 n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n값이 3이야.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3개다.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배열한다?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먼저 짝수 배열하시고 틈이 몇 개 생겨? 4개 생긴다. 그지? 그 4개 중에 3군데 해서 홀수 배치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순열이랑 조합을 끝까지는 못하고 아마 조합 한 중간 정도까지 해놔야 목요일 날 딱 했을 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합도 조금 이제 같이 설명을 들어갈게요. 문제 조금 더 풀고 이거 순열 쪽에서. 네. 6번 볼게요. 0부터 9까지를 해가지고요. 0부터 9까지 해서 비밀번호를 만들 거고 5자리로 만들게요. 일단 먼저 좀 깔고 들어가면은 비밀번호는 꼭 자연수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맨 앞이 0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0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결국 이제 한 번씩만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 건데 비밀번호를 조건이 2가지가 있지. 맨 첫 번째 숫자랑 맨 끝에 있는 숫자의 합이 9가 돼야 돼요. 합이 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4의 배수 조건은 원래 끝에 2자리를 보는 거 맞지 얘들아? 끝에 2자리를 본다 이렇게. 그래서 이 2자리가 4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4의 배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합이 9다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어떤 조건이 더 우리를 까다롭게 만들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일단 이게 더 까다로운 조건이니까 일단 이거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좋을 거고 가급적 케이스 분류할 때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것도.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여기가 9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안 되죠. 맨 앞이 0이고 맨 끝이 9면 일단 4의 배수라 하더라도 2의 배수 안에 있는 거니까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맨 끝이 9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다 제끼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번 해봤더니 아 이런 거 홀수인 건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짝수만 생각하면 돼. 짝수만 일단은. 그럼 8 여기가 1 6 얼마야? 3 4 5 그 다음에 여기가 2 7 0 9 네. 이 정도 케이스 분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쪽을 다 이제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이 조건을 위해서 4의 배수 조건을 위해서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게 4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2가 0도 돼? 0도 돼.
08도 괜찮지, 그지? 08도 돼, 그지? 2 되고 4 되고 그 다음에 6 되고요, 그죠? 그러면 다 괜찮잖아, 그지? 다 괜찮아.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다 채운 거니까 여기가 이제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돼? 3개가 더 들어가, 2개가 들어가나? 하나, 둘, 3개니까 2개만 더 들어가면 되네. 그럼 여기 이제 2개가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 경우라고 치면은 이미 숫자 하나, 둘, 3개가 빠졌잖아. 총 10개의 숫자 중에 3개가 빠졌으니까 이제 7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7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배치해야 되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죠? 이게 0일 때나 2일 때나 4일 때나 6일 때나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가 결국 4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지금 뭐 얘기한 겁니까 지금? 맨 앞이 1이고 맨 끝이 8이라는 가정하에서 경우의 수 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0이나 2나 4나 6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곱하기 4 처리한 겁니다. 네. 자, 여기도 볼게. 여기에 1이 들어왔고요. 그죠? 여기 대신 3은 못 들어와. 여기 썼거든 이미. 그지? 3이 썼으니까 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5는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7 되고, 그 다음에 9 돼요. 그러니까 이건 4개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것도 4개니까 이것도 똑같겠네. 사실 이거나 이거나 다르지 않지. 똑같아.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거 개수만 잘 세보면 되겠네. 여기는 0, 2, 4는 안 되고, 6, 그 다음에 8 되고, 그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되고 3, 5, 7 안 되고 9 되고, 그죠? 여기도 이제 얼마가 되니? 0은 안 되고 2, 4, 6, 8 다 똑같네. 그지? 구조적으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총 5개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840이 나오면 됩니다. 네, 840 나오면 되고. 한 문제만 더 가볼까요? 7번 문제 보실래요? 7번. 7번은 0,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7개 숫자 중에서 3개를 택합니다. 3개를 택했는데 4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4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3개는 무조건 적어도 한 번씩은 사용해야 돼. 한 번씩은 사용해서 일단 4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 자연수 개수야. 자, 4자리를 만들 건데 3개를 적어도 한 번씩 쓰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숫자 하나만 2번 쓴다. 이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 내가 1, 2, 3을 골랐다고 치면 예를 들어 그 중에 1을 2번 써서 1, 1, 2, 3 이거 가지고 이제 배치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거니까 이해하시죠?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또 뭐가 문제거리냐면은 0이 문제야. 맨 앞에 0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러니까 0이 또 들어가는 경우랑 안 들어가는 경우랑 또 케이스가 좀 달라지니까 생각이 자연스러워지죠. 0이 몇 개 들어가는지로 케이스를 분류하자. 알겠지? 기준 자체를 0으로 잡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기준 자체를 0의 개수로 잡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0이 진짜 말 그대로 0개 아예 없는 경우 0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1개인 경우가 있고요. 최대 2개까지 가능해요. 그지? 3개 뽑아가지고 0, 0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제 케이스를 쫙 분류해 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0이 아예 없는 경우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일단 뽑아. 6개 중에 3개를 뽑겠지 일단. 그지? 6개 중에 3개 뽑았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쳐. 근데 그 중에서도 2번 쓸 숫자가 필요해. 그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3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것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만약에 1, 1, 1, 1, 2, 3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배열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배열하는데 배열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같은 게 껴있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여기서 1이 두 개니까 1을 어디다 넣을지만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먼저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C 2개만큼 존재한다고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예를 들어 1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2, 3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가 돼? 2팩토리얼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지금 제가 이런 곱하기 처리들을 그냥 막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머릿속으로는 다 수용도의 같은 구조기 때문에 내가 곱하기 처리를 한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곱하기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용도에서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번 나올 거여서 곱하기 처리한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0의 개수가 하나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 6개 중에서 일단 숫자가 뽑혀야 되니까 6시 2개만큼 뽑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0이랑 1이랑 2였다고 쳐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 쓸 숫자가 필요한데 0은 아니죠. 0은 한 번만 쓰기로 지금 마음 먹은 거 아니야, 어차피? 그지? 그러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1을 두 번 쓰기로 해가지고 0, 1, 1, 2라고 했다고 치면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맨 앞이 1인 경우랑 2인 경우 요것만 케이스 분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맞지? 맨 앞에 1이라고 치면 이게 없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그냥 배치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가 돼? 3팩토리얼이 되죠. 3팩토리얼 6개, 그죠? 6개. 만약에 여기가 2였어, 여기가 2. 이렇게 됐어. 그럼 1, 1, 0이니까 여기에 1, 1, 여기 세 군데에 어디에 0이 들어갈지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 몇 가지? 3가지. 9가지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곱하기 9가지.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고 마지막 0이 2개인 경우 그럼 결국에 일단 0은 두 번 이미 쓰기로 마음 먹었고 여기 숫자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일단 6시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6시는 똑같아.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걸 배열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배열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1이냐 2이냐 이게 차이밖에 없는데 사실 맨 앞에 1일 때랑 2일 때랑 다르지 않겠죠? 구조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1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1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세 군데를 채워 넣을 거고 2, 0, 0을 할 거니까 2를 어디다 넣을지만 정하면 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그래서 총 3가지야. 그지? 3가지니까 6가지가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은 1083번으로 나오실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조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 좀 하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조합의 흐름을 보죠. 같은 영역 내에서 뽑습니다. 같은 영역 내에서 뽑다 보니 곱하기 처리를 했을 때 순서가 발생이 돼버렸고요. 여기선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억지로 나누기를 가지고, 그죠? 나누기를 가지고 순서를 없애버립니다. 그 패턴이죠. 네. 그래서 표기 자체가 이렇게 되고요. 이 표기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또 몇 가지?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n개가 대신에 한 영역상에 있는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r개를 뽑고요. 중복은 허용을 안 해요. 뽑았던 걸 또 뽑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비순서쌍이고요. 비순서쌍은 이런 집합기호를 얘기합니다. 일단 아시겠죠? 집합기호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2가 들어가는 경우랑 2, 1이 들어가는 경우랑 집합해서는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비순서쌍이야. 그지? 그러니까 집합이랑 조합은 관련이 많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면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NCR을 갖고 있는 의미 네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이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조합의 계산과 의미 부여인데 요거 일단 좀 해볼게요. 일단 조합 계산이랑 의미 부여인데 사실 지금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그냥 이건 안 할게. 그냥 조합 계산 다 할 줄 알잖아. 할 줄 알고 거기 있는 거 1번 만약에 까먹었다 치더라도 그냥 보면 다 기억이 나실 거야.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으면 이런 게 또 공부니까 그걸 또 생각해 보는 게 맞잖아. 그지? 자, 얘 의미 부여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 포인트로 잡을 건 일단 총 3개 정도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NCR과 NCN-R이 같다는 거야. 그지? NCR과 NCN-R이 같다. 의미적으로도 뭔지 아시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것과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것은 같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4C1이 있는데 얘는 4C3과 같다. 이 4C1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하고 이 3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세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지? 4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뽑는 거나 4개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3개를 배제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당연히 얘랑 얘랑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CR이 있고 얘가 이제 N-1C R-1 더하기 N-1C R과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증명 과정도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식으로 증명이죠. 식 증명 과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도 같이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일단 아시겠죠?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쉬워.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거 그냥 계산해서 정리하면 돼. N-1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에 여기서 이거 빼면은 또 N-R 팩토리얼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얘가 나와요. 그죠? 이게 나와. N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게 나와버리니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증명 그냥 그렇게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의미 부여가 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0C3이 있어요. 걔가 9C2 더하기 9C3과 같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같다는 거야. 왜 같냐?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원소 10개짜리 집합이 있다고 쳐요. 여기서 3개를 뽑는다 이 말이지. 뭐 1부터 10까지라고 칠까? 3개를 뽑아. 그 자체가 지금 10C3이야. 그지? 10C3이야. 근데 그 10C3을 뽑는데 좀 이상하게 뽑는 거지. 나 어떻게 뽑을 거냐면 기준을 잡아가지고 뽑을 거야. 이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내가 좀 아이디어를 좀 다르게 가가지고 내가 뽑은 3개 중에 1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1이 포함 안 될 수가 있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래서 봐봐. 1 포함하는 경우 1을 불포함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이라는 기준을 그냥 잡은 거지 내가. 왜 1이냐라고 물으면 할 말 없어. 그냥 그 내 마음대로 잡았다 이 말이야. 똑같아. 그냥 아무렇게나 잡으면 돼. 그럼 내가 1을 포함하면서 3개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이미 1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두 개만 더 뽑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 자체가 이제 얼마다? 9C2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1을 안 뽑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여긴 절대로 1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2에서부터 19개 중에 3개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누가 나온다? 얘가 된다는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자, 보세요. 어떤 전체 가지수를 구하는데 1을 기준으로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로 케이스를 분류했더니 만약에 이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보고 이 사건을 만약에 B라는 사건이라고 봤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겹쳐짐이 없어요. 그죠? 겹쳐지지 않아.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둘이 아예 겹쳐지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또 희한하게 이거랑 이거는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돼버리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만 쓰면은 배반 사건인데 이거랑 이거랑 합쳐지니까 A랑 B는 서로 여사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A, B인데 사실은 이 B가 A의 여사건 이렇게 지금 된 거라고 지금. 이거 A 빼고 다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분류 기준을 잡아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거로 이 전체를 구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아이디어고 문제 풀 때도 가끔 증명을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의미적인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거기는 안 써 있는데 하나만 그냥 더 써볼게요. 5번이라고 칠까요? 5번. 네. 어차피 뭐 따로 정리하실 거니까 뭐 상관없겠지. 자, 5번은 의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식으로 증명하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뭐냐면 R 곱하기 NCR은 이거랑 같다는 겁니다.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1C R-1과 같다. 자,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를 식으로서만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얘를 만약에 써보면은 R 곱하기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에 여기가 R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분이 돼. 이거랑 이거랑 하나가 맞지? 하나가 약분이 돼서 여기가 R이 아니고 R-1 팩토리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N-R의 팩토리얼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지? N-1이 되거든요. 두 개를 더하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두 개를 더하면 N-1이 되니까 요거 N 팩토리얼 대신에 N-1 팩토리얼 가면서 곱하기 N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자체는 요 두 개를 더한 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조합의 구조로 바꿔낼 수 있고 n이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n 곱하기 n-1c r-1 이런 식으로 써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얘랑 최종적으로 같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만 그냥 기억만 한번 알겠지?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형에서의 그 조합 활용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마칠게요. 그 도형에서의 조합 활용 문제는 워낙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별로 이제 어느 정도 뻔짜인 걸 대충 아실 건데 그 중에서도 혹시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건 아니고요. 원 위에 있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는 점들에서 삼각형 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원위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거를 보통은 물어볼 때 그냥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문제는 이제 가끔가다 직각삼각형 개수 같은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거기까지는 보통 아이들이 대비가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좀 이상한 문제들에서 둔각삼각형 개수나 이제 예각삼각형 개수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지금 상황을 드려본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8등분 돼 있는 거니까 이 8등분 돼 있는 상황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8개가 있는 거야. 자, 그냥 전체 삼각형 8C3입니다. 그쵸? 한 직선상에 있는 세 점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면 다 삼각형이 되는 거여서 8C3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쵸?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 갈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마음속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지?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그 중에 한 변이 지름이어야 되잖아, 그지? 빗변이 지름이어야 되니까 그 지름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죠? 지름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나머지 어떤 점을 잡아도 다 직각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와. 저거를 빗변으로 삼았을 때, 맞지? 근데 빗변을 삼을 수 있는 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렇게도 빗변 잡아도 괜찮고, 이렇게도 빗변 잡아도 괜찮고, 이렇게도 빗변 잡아도 괜찮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게 4개씩 있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6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24개가 돼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자, 세 번째 둔각삼각형이 있고, 네 번째 예각삼각형이 있는데, 어차피 전체에서 뺄 거면 이거 알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예각삼각형이 될 거니까, 예각이 되든 둔각이 되든 할 거니까. 그럼 둘 중에 생각하기 더 편한 건 뭐냐면 일단 얘가 더 생각하기 그나마 더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하고 요거는 전체에서 그냥 빼는 느낌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갑시다. 자, 근데 이 둔각삼각형이 좀 생각하기가 조금 생소해 일단. 그러니까 잘 봐나 이게 좀 스스로 생각하면 잘 안 돼요. 이게 겁나 헷갈려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가 있다라고 치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중복도 안 생기고 그나마 좀 덜 헷갈립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점을 잡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원칙을 세울 거예요. 오른쪽, 여기 맞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을 잡을 거야. 점 3개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시작이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점을 잡아보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반을 기준으로요. 만약에 1번을 내가 점을 하나를 여기서 시작하는 점 중에 가장 첫 번째 점으로 1번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1번을 선택했다고 치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둔각삼각형일까요? 아닐까요? 둔각삼각형 맞아요. 근거는? 각이 크니까? 뭐 그것도 좋지만 더 확실한 거는 이게 외심입니다.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죠?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그럼 외심이 이 삼각형의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에.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건데 나는 만약에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생기잖아요.
여기 생기는데 1번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1번, 2번, 4번으로 선택한 거 이거는 1번, 6번, 7번이니까 이렇게 선택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원칙에서는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점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잡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원칙은 안 벗어나긴 하는데 대신에 이 절반에서 반만을 생각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1번을 한 점으로 했을 때 둔각삼각형을 여기서도 세버리고 여기서도 세버리면요. 또 이런 일이 생겨요. 만약에 6번으로 와가지고 6번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센다고 했을 때도 요 점이 또 똑같이 또 세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6번을 첫 점으로 시작했을 때도 요 점이니까 또 세진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복이 막 생기고 막 그래. 그러니까 헷갈려. 알겠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모시기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하자. 이 점을 첫 번째 내가 잡은 점을 기준으로 지름을 쫙 그어요. 그래서 이 반쪽에서만 일단 잡겠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 점을 1번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2번, 3번, 4번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왜? 그럼 지름이 돼버리니까 안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돼서. 그래서 점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골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넘어가지, 이쪽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는 다 구한 거야. 알겠지? 그럼 그게 2번으로 시작을 해서 2번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기준이 되겠지? 여기가 기준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구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 점을 3번으로 잡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 반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6번을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여기에서 반을 이렇게 구할 거거든요. 여기서 어차피 구해질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가지수를 생각해 봤을 때 1번을 기준으로, 2번을 기준으로, 3번을 기준으로, 4번을 기준으로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와? 8가지가 나와서 일단 24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지금 48이니까 예각삼각형은 그냥 56에서 48을 뺀 8개다.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해요. 아시겠죠? 네. 이게 가끔씩 나와요.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통 시험 대비하면은 뭐 시험 한 20개 정도는 보통 기본으로 풀고 가잖아. 그 중에 꼭 하나씩은 껴있더라고 보면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